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옥현의 안보정론 오늘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시 55분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 날씨가 약간은 쌀쌀한데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오늘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조문을 다녀왔는데 정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도 며칠 전까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지금 80이 안 됐는데, 그걸 보니까 역시 건강을 평소에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1보 조국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부인하고 조국의 조카 조범동이 둘이 정경심과 조범동, 여러분들 뭐 이제 이름 정도는 뭐 다 아시죠? 두 사람이 사실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공범 관계에 있다. 이 운영, 어떻게 조국 펀드를 운영해 왔는지, 또 그리고 이 관련 회사로부터 또 자금을 횡령한 것을 또 나눠 갖고 이런 횡령 혐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상 조국 부인 정경심과 그리고 조범동이가 공범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정경심의 구속 공소장에서도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가 양심선을 하면 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국 부인이 뭐 양심선언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해가가는 일이야 하겠습니까? 조국 부인이 얼마나 똘똘한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조범동 씨가 정경심이하고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조범동이가 최근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경심 계속 7번이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현재 신병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처음으로 조국 부인이 구속된 이후에 처음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공소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경심 씨가 시종일관 많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조범동이 때문에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모든 잘못은 조범동이한테 있다.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하듯이 조범동이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범동 씨의 변호인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정경심 씨가 조범동이를 그렇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 지금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범동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죄가를 이제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범동이도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조국이 장관만 되면 이제 다 무사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범동이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조적으로 지금 자세가 많이 바꿔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급조된 문서까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범동이가 만약에 사실대로 알려질 경우에는 조국 장관 임명 날라간다,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서 해외로 본인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몇 명 또 도망가라고 지시도 했어요. 문서를 다 없애라고 지시도 했어요. 이게 조범동이의 실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국과 정경심이 살리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연락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정경심이하고 조범동이하고 지금은 연락도 잘 할 수도 없죠. 이제 뭐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의 회사 돈 72억 원을 횡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약정을 부풀려서 신고한 혐의, 여기에 정경심이도 일정 부분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 한 몸처럼 조범동과 정경심과 움직였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날 이 조국 펀드 의혹 관련 대책 회의를 가져가지고 모든 서류 파일을 다 없애버려라.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다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국이 악마는 상황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14일 날, 지난달 9월 14일 날 해외에서 귀국해가지고 전격 구속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이라든가 정경심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이가 계속 조범동이한테 속았다. 그리고 죄를 조범동이한테 또 미루니까 이제는 갈 길 가자. My way. 예. 그래서 결국은 범죄의 책임 문제, 이 범죄의 책임 문제를 두고 둘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속 형량이 더 너무나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둘이 갈라서는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이제 앞으로 조국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지금 빠르면 이번 주라는 말도 있고 늦으면 11월 2일 이전까지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번 주는 이제 다 갔잖아요. 내주 중에는 조국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조국 소환이 되기 전에 내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범동이를 검찰에서 몇 번 집중적으로 불러가지고 상당한 조국 혐의 내용을 받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조범동이한테 받아낸 진술을 가지고 정경심이를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둘을 대질신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지금 없어요. 조범동 정경심 11월 2일까지 정식 이제 기소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범동과 정경심이의 내주 검찰 소환 조사 그에 따른 진술 내용이 조국의 운명을 가른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조국 제가 그동안에 서울법대에 복직했잖아요. 아주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복직했잖아요. 봉급 그래서 한 군데서 서울대에서 480만 원, 법무부에서 한 620만 원 정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조국의 위선적인 봉급 수령 행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서부터 나왔던 잘못된 버릇이에요. 이게 세 살 버릇 뭐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피는 못 쓰는 것 같습니다. DNA. 돈에 완전히 빠져있는 DNA. 부인과 조국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예. 아직도 지금 지난 10월 17일 날 서울법대에서 봉급이 나갔을 텐데 자동으로 계좌 이체 됐을 텐데 그 돈을 어디로 사회에 어린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준다는 말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 부디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가까지 한 사람이 돈 480만 원 받겠다고 번개같이 복직하고 아이고 참 이거 너무 많은데 말이죠. 동국대하고 울산대 두 군데서 동시에 봉급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방송하는 것마다 족족 거의 100% 노란딱지 붙어가지고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저도 열불이 나는데 이거 전부 사실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자료 조사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2000년도 3, 4월 동국대와 울산대 양쪽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대에서 2000년 3월에 울산대에서 370만 원, 그리고 동국대에서는 143만 원, 4월에는 울산대 432만 원, 그리고 동국대 143만 원, 이렇게 두 차례나 받았어요. 두 차례 받았고, 그리고 이러한 받은 기록은, 이중급여를 받은 기록은요, 이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또 조국의 경력증명서에도 2000년 3, 4월에 울산대와 동국대에 동시에 근무한 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2000년 5월부터는 동국대에 근무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곽 의원이 해석하기를 조국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는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언론인들 청와대 출입 기자 초청 행사를 갖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교육 문제, 정시를 늘려라. 그리고 공정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했어요. 공정 문제,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아니 국민이 대통령한테 공정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대통령 그 토킹 포인트 말씀 자료 작성해 주는 보좌진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꼭 잘 모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법무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예. 조국 사태 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법무장관 인선 시기에 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추후 개각 예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임 인사를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다. 검찰개혁 어느 정도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임 법무장관 인선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걸 왜 제목에서 대통령이 이제 법무장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을 다루냐면요. 대통령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검찰개혁. 법무부 차관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인권국장을 불렀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김호수 차관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임 서두르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확실히 인정받을 때까지 검찰개혁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가죠. 이게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겠다. 그 이유는 뻔하죠. 지금 어설프게 한 사람 올렸다가 검증에서 걸려버리면 내년 총선은 가까워지고 이거 검증 걸린 거 다시 다잡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어설프게 장관이 지금 법무부 검찰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난장판이 된 검찰과 법무부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접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은 국정전반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지금 얼마나 굵직한 일들이 많은데 법무부 검찰 개혁 하나를 지금 장관이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개혁 잘했다. 점수 올려가지고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을 높이겠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지 않을까 제가 판단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빨리 전공법 김정은이 계속 챙기듯이 법무장관을 계속 챙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되도록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하는 것도 제가 원하지만 지금은 조국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뒤로 후순위로 물려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찰 개혁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임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조국 수사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현 정권의 위기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논평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제 방송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어느 유튜버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설과 그리고 정국과 외교안보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써가지고